네, 지금부터 비틀림 3단원 비틀림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단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3.1부터 3.11까지 구성이 되어 있었으며 첫 번째 시간에 3.1에서 3.3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4에서 3.6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3단원 같은 경우는 2단원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3.1, 3.23, 그다음 3.4, 3.5 이런 것들이 2단원과 굉장히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3.4 같은 경우는 이제 불균일 비틀림 같은 경우는 2.3의 불균일 조건에서의 길이 변화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었고 3.5 같은 경우는 응력과 변형률 조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2.6에 있는 경사면 능력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3.8 부정정 비틀림 부재, 그 다음에 뭐 변형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연관을 시켜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4 단원 이제 불균일 비틀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균일 비틀림 같은 경우는 앞서 2단원의 불균일 조건과 비슷하게 중간에 다른 형식으로 좀 작용할 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구간별로 일정한 토크를 받는 균일한 단면적을 가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하중이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작용할 때랑 매우 유사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토크들이 중간 부분에 여러 개 작용을 하는데 뭐 면적도 달라지고 이랬을 때 어떻게 계산하겠는가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수식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토크라는 것 자체가 힘 곱하기 거리 부분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주시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뭐 다음과 같이 각각별로 이제 구간을 이제 구분을 해서 그다음 첫 번째로는 뭐 CD 구간 내에 작용하는 토크를 계산을 하게 되겠고 두 번째로는 BC 구간에서 작용하는 토크 그 다음으로는 AB 구간에서 작용하는 토크를 각각을 계산을 해서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두면 좋은 거는 이제 2단원에서는 이제 길이에 대한 얘기였다면 3단원에서는 이제 각도죠. 그래서 각도 파이가 어떤 식으로 계산될 건가? 이러한 수식의 구조를 가졌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유사했던 게 2단원에서의 길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관을 시켜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참고해두면 좋은 거는 봉 전체의 최대 전달 능력 같은 경우는 각 구간 중 최대 구간인 최대 값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응력의 방향은 관심이 없고 이제 비틀림 각 이 부분에 대해서 비틀림의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 2단원에서도 이제 길이의 뭐 인장이냐 압축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를 했듯이 이번에 이제 각도다 보니까 비틀림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별로 이제 작용하는 비틀린 각을 다음과 같이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각각을 뭐 예를 들면 AB 구간, BC 구간, CD 구간 이렇게 구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AB, BC, CD 이런 식으로 구해서 이제 다 더해주면은 최종적으로 비틀린 각 부분이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서메이션 기호를 써서 TL 나누기 G, IP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면적이나 그다음에 뭐 여기 작용하는 토크 이런 것들 혹은 뭐 재료적 물성 때문에 G 즉 전단 탄성 계수나 아니면 뭐 면적이 바뀌기 때문에 IP
길이 이런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i라는 값을 써서 각각별로 이렇게 계산한다 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단면과 일정 토크를 받는 봉이 되겠습니다. 이제 연속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보통 이제 함수로 표현하죠. fx 이런 식으로 표현할 텐데 연속적으로 변한 단면, 즉 단면이 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타란 이 파이라는 부분에서 파이 같은 경우는 TL 나누기 GIP로 표현을 됐었는데 만약에 연속적으로 변한다. 근데 단면이 변한다. 근데 단면과 관련된 거는 여기 있는 이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극관성 모멘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이제 dx처럼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수식을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이거를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인테그랄을 사용을 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 단면 일정하다라고 하면 그냥 IP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일정 토크이기 때문에 T가 컨스탄트가 돼서 T는 그냥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속적으로 변하는 단면, 그 다음 연속적으로 변하는 토크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이다 보니까 이제 토크와 단면적 요게 다음과 같이 이제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다음과 같이 이제 뭐 일반적인 경우,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을 잘랐을 때는 tx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이렇게 tx로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봉이 선형 탄성체인 경우, 선형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를 얘기하겠죠. 비틀릴 때. 일단 단면이 원형 혹은 뭐 튜브인 경우, 이렇게 돌렸을 때 그 형태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되면은 이건 이제 계산값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원형인 경우, 그 다음 응력 지중이 멀리 떨어진 경우, 그 응력값이 조금 바뀌지 않고 동일한 응력값을 가질 때 보통 이렇게 가정을 해서 많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비트린 공식 다음과 같이 타우 맥스는 토크 곱하기 반지름 나누기 극한성 모멘트 부분이 되겠고 비틀린과 파이 같은 경우 TL 나누기 GIP.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식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한다. 그래서 이 두 수식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단면이 일정한 봉의 경우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어떤 봉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기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어에 각각 토크가 T1, T2, T3가 작용을 할 때 BC 구간, CD 구간 여기서의 뭐 전단 응력과 최대 전단 응력과 비틀림 각을 구하여라.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2단원 문제와 매우 유사합니다. 각각별로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쭉 구간을 나눠서 바뀌는 구간을 나눠서 각각별로 전단 응력을 구하게 되겠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전단 응력이기 때문에 최대 전단 응력이 언제 나오는지 그 다음에 비틀린 각은 어떻게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뭐 토크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 토크를 바탕으로 뭐 비틀린 각은 다음과 같이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주어졌고 탄성 계수도 주어지고 극관성 모멘트도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서 두 개를 합해주면은 비틀린 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3.5단원이 되겠습니다. 3.5단원 같은 경우는 순수 전달을 받는 경우에 응력과 변형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어떤 봉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T라는 토크가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가운데 응력 요소에서는 순수 전단만을 가지게 됩니다. 순수 전단만 가진다는 거는
이렇게 부분을 잘라놨을 때 뭐 기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수직 응력 이런 것들을 가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전단만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전단 응력 같은 경우는 뭐 다음과 같이 양의 면에서는 뭐 양의 방향 즉 뭐 x축 y축 이렇게 봤을 때 양의 방향에서 양의 방향으로 여기도 양의 쪽에서 양쪽 여기 음의 방향에서는 음으로 가는 쪽 즉 마이너스 y축에서 x축 방향도 마이너스로 가는 거 요게 이제 마이너스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제 경사면에서의 응력에 대해서 한번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단원에서 경사면에서 응력과 매우 뭐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각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잘랐습니다. 만약에 세타만큼 잘랐다라고 했을 때 외부에서는 이제 타우만큼 작용을 할 거고 요 내부에서 타우 세타, 시그마 세타만큼의 응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적 대비했을 때 우리가 이제 힘의 평형을 활용을 해서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그 계산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했을 때 시그마 세타 방향, 즉 이제 수직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이 타우 사인 2세타만큼의 값이 나오게 될 거고 타우 세타 방향으로 이제 타우 세타 값도 타우 계산해 보면 타우 코사인 2세타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시그마 세타도 최대 크기는 타우가 되겠고 타우 세타도 최대 크기는 타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우가 될 때 그 세타가 뭐 예를 들면은 시그마 세타 같은 경우는 뭐 최대가 되는 건 0인 부분 0인 부분에서 아니죠 45도인 경우 최대가 나오게 되겠죠. 45도인 경우 최대가 되고 타우 세타 같은 경우는 세타가 0인 경우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별로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원래 이렇게 순수 전단만 가졌을 때 이것을 만약에 45도로 각도를 이렇게 틀어줬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수직 응력만 존재를 하게 될 텐데 이 수직 응력 값이 최대일 때가 타우, 최소일 때가 마이너스 타우가 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순수 전단을 받는 경우만 유효하게 되겠고 뭐 재질도 어떠한 재질이든 상관없이 왜냐면 재질값 뭐 E라던가 G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재질과는 상관없이 유효하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45도에서 이제 최대 값을 가지기 때문에 45도에서 부서집니다. 그래서 보통 그 분필 같은 거를 이렇게 비틀게 되면은 45도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요게 그 해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순수 전단에서의 변형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변형률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시그마라는 값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입실론 해서 이 입실론만큼의 이제 변형률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 전단에서의 변형률이라고 해서 이 변형률 자체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제 감마라는 변형률이 아니라 만약에 이거에 대한 이제 길이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 변화에 대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45도로 만약에 변경을 했을 때 시그마 맥스와 시그마 민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시그마 맥스에 의한 길이 변화와 시그마 민에 대한 길이 변화 두 개를 합쳐줬을 때 최종적으로 순수 전단에서 이제 변형률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시그마 맥스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수직 변형률은 다음과 같이 2분의 타우 값 원래는 2분의 시그마 맥스 값이 될 텐데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직교 방향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방향이죠.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가지게 될 거고 누라는 값으로 이제 포화송 B를 가져서
변형이 이뤄진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교 방향 이렇게 변화가 된다. 시그마 민에 의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직 변형률은 마이너스 2분의 타우 값을 가지게 됐고 직교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순수 전달에서 변형률을 보면은 입실론 맥스 같은 경우는 시그마 맥스에 의한 수직 변형률을 가지게 될 거고 직교 방향 그 시그마 민에 의해서는 시그마 민의 직교 방향으로 해서 추가적인 성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잘 생각을 해둬야 되는 게 안 헷갈려야 되는 게 순수 전단일 경우입니다. 순수 전단일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즉 타우가 작용을 할 때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 값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즉 포화성 비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뭐 재료적인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E도 있네요. 탄성 계수 E. 그래서 각각별로 어떻게 변한다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뭐 예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 외경과 내경이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관에 만약에 이게 다음과 같이 토크가 작용을 합니다. 이랬을 때 최대 인장, 전단, 압축력 구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응력 요소에 대해서 구해보아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봤듯이 이제 순수 전단인 경우겠죠. 순수 전단일 때 뭐 시그마 맥스, 뭐 타우 맥스 이런 것들을 구해보아라.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하는 부분이 되겠고 최대 변형률 아까 뭐 구했었던 입실론 맥스 부분이 되겠죠. 요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2분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1 플러스 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잘 구해주면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는 3.6단원이 되겠고 탄성계수와 탄성계수 E와 전단 탄성계수 G와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건 1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E라는 것과 G라는 것이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결과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E라는 것과 G라는 값이 다음과 같은 값을 가졌고 그 사이에 이제 누라는 값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재료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이 수식을 어떤 식으로 유도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래 다음과 같이 사각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이제 BD의 길이 같은 경우는 한 변의 길이 H, 여기 H라고 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 루트 2H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순수 전단을 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전단을 가졌을 때 변형이 이루어질 텐데 이 변형 값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입실론 맥스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뭐 이제 각각을 제곱해줘서 계산하면 이런 값이 나오게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이 그림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 변경된 그림 뭐 동일합니다. 이거에 그냥 절반 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자른 그림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에 만약에 이제 코사인 제2 법칙을 활용을 해서 이 길이와 요 사이 길이 요 사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두 개와 요 사이 각도를 활용을 해서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수식을 얻게 되겠고 요 왼쪽에 있는 수식과 오른쪽에 있는 수식이 동일하게 LBD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두 개 값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개 값이 같다라고 했을 때뭐 H제곱 이런 것들은 없앨 수가 있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수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뭐 입실론 맥스의 제곱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작은 값이기 때문에 배율 자체가 작은 값이기 때문에 거의 0이다 라고 봤을 때 우리는 1 플러스 2 입실론 맥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이 감마 같은 경우도 이제 작은 값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1 플러스 감마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우리는 입실론 맥스 같은 경우는 2분의 감마 값을 가진다 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앞서서 3.5단에서 구했었던 입실론 맥스 같은 경우 2분의 타우 1 플러스 누라고 표현했었고, 이 수식을 요것과 같다. 즉 이거는 2분의 감마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를 만약에 이제 후계 법칙, 타우는 원래 g 감마였는데 만약에 감마 대신에 g분의 타우를 넣었다라고 하면은 이거 자체가 2g분의 타우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타우 사라지게 되고, g에 관해서 만약에 수식을 풀어낸다. 그럼 g는 2 곱하기 1 플러스 누 분의 2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재료적 물성치 만약에 2라는 값과 누라는 값을 안다라고 했을 때 전단탄성 계수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재료적 물성치를 가진다. 그래서 재료적 물성치인데 다음과 같은 어떤 유도를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부분은 이렇게 복잡한 유도 과정보다는 어떠한 관계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예를 들면 두 가지 정도 값을 알고 있을 때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단원 비틀림의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궁금한 사항이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카톡이나 메일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